네,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총 3개의 동영상 클립으로 제작했고요.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8장에 있는 데이터 시각화, 지지플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 다룬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틀 그리기,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 세부 조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해봤는가 한번 따져보죠. 먼저 그래프 이름을 좀 보면 이제 산점도 그리는 거 있었죠. 그래서 산점도 그릴 때 지엄 언더바 포인트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바 차트 그릴 때 지옴 언더바 바 이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랬죠. 여전히 이게 지금 다 막대 그래프 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원 바 이때 이제 카운트 이용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히스토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이 이제 연속형 데이터, 즉 크고 작고의 구분이 있을 때 지용 언더바 히스토그램 사용한다. 그 다음 파이 차트 이용한다. 그래서 어, 파이 차트를 그릴 때 여기 이제 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를 폴라라고 하니까 이제 파이 차트가 그려지더라. 그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요런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틀 그리기에서 지지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 우리 했었고요. 컬러 지정할 때 우리 왜 컬러는 뭐 어느 특정한 칼럼을 딱 지칭해서 그 칼럼의 값이 변하면 컬러를 바꿔라. 색상 채우기는 fill 해가지고요. 어떤 뭐 이 예제에서는 브랜치란 그 칼럼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색깔을 채워라. 그 다음에 그 바 차트의 경우에 그 바의 위치를 조정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크기 순으로 하고 싶으면 이 브랜치를 amount라고 하는 우리가 칼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붙이면 이걸 이제 내림차순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내림차순 적혀 있고요. 그래서 reorder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바의 위치를 바꾸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 세부 조정에 들어가서 이제 또 레이어를 플러스 기호를 쓰면서 레이어를 추가했었죠. 그래서 x 리밋, y 리밋 즉 축 조정 그 범위를 조정하는 거 했었고요. 그다음에 x축, y축 즉 세로로 서 있던 바 차트를 이제 가로로 눕힐 때 코디네이트 플립 사용하는 걸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적었었죠. 그 다음에 요 스케일 언더바 필 언더바 디스크리트는 우리가 사용을 안 했는데 요건 사용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랩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랩에다가 타이틀도 놓고 x도 놓고 y도 놓고 이거 이름 넣는 거 우리가 해봤었죠. 그 다음에 them이라는 걸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them에다가 뭐 x 타이틀 x 그래서 뭐 글씨의 크기나 색깔을 이런 걸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쭉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언더바 필 언더바 블루어 이거는 이제 팔레트 색깔 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팔레트를 뭐 스펙트럴이라는 걸 사용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뉴얼로 이렇게 스케일 언더바 필 언더바 매뉴얼 해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스테이크는 빨간색 뭐 피자는 무슨 색 뭐 그다음 스파게티는 무슨 색뭐 우리가 막 정하는 거 했었죠. 이런 거 다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요거까지 우리가 해봤고 요거는 아직 사용 안 해봤네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트라이 스스로 한번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선 그래프, 점 그래프, 텍스트 위치 조정, 그 다음에 상자 그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선 그래프부터 한번 볼게요. 주로 이제 추세를 확인할 때 이 선 그래프를 잘 그리겠죠.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준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준비할 때 무언가를 데이터를 이제 뭐 디플라이 R로 해가지고 어디다가 넣을 건가 봐요. 자, 토탈 언더바 어마운트라는 걸 새로 만들었네요. 여기다 넣을 겁니다. 자, 뭘 넣느냐? 오드 언더바 인포 언더바 R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다가 파이프 연산자, 자, 그룹 바이로 리졸베이션 넘버를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겠다는 거죠. 자, 파이프 연산자 거기에다가 그 서머라이즈를 하는데 그 각 리졸베이션 넘버마다 세일즈가 있으니까 이거 0 3개를 다 떼내고 서메이션 해가지고 어마운트 데일리
지금 이 리저베이션 넘버가 그러니까 어느 하루에 리저베이션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일리 기준으로 아마 행들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마운트 데일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니까 서머라이즈 하겠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리저베이션 넘버가 그날 하루에 총 매출액을 뭐 어느 정도 일으켰느냐 이걸 합계를 한번 내보겠다는 거예요.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어레인지 해가지고 리저베이션 넘버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봐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리저베이션 넘버로 그룹 바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저베이션 넘버로 이제 그룹 바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이제 하나씩만 이렇게 나타나겠죠. 다 또 동일한 것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룹 바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하면서 어마운트 데일리를 하나 만들려고 했으니까 어마운트 데일리에다가 데일리의 세일즈의 썸을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일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밑에 더 많이 있네요. 리저베이션 넘버가. 자, 하여튼 요 칼럼이 두 개인 데이터셋을 토탈 언더바 어마운트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그 칼럼이 두 개짜리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 볼게요. 자, 지지플랫 그림을 그리라고 이제 틀부터 만들겠죠. 자, 방금 우리가 봤던 토탈 언더바 어마운트를 대상으로 하고 에페릭 옵션에다가 X축에다가 리졸베이션 넘버, Y축에다가 어마운트 언더바 데일리 이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색다른 게 하나 나오는데 그룹은 1이라고 넣었는데요. 자, 이거는 선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를 지정해줘야지만 오류가 생기지 않고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라인 선 그래프 라인으로 이어진 그래프 그릴 때 요걸 조금 참고해 좀 조심해서 뭐 그냥 이거 암기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죠? 요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그룹을 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이걸 좀 숫자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 학습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걸 모든 걸 다 지금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일단 주어진 것만 일단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틀을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하기 레이어를 이제 추가하는 거죠. 지엄 언더바 라인이라는 함수를 이제 처음 사용해 보네요. 자, 그러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축이 리졸베이션 넘버고요. 세로축이 어마운트 언더바 데일리 그 칼럼이 있으니까 어마운트 언더바 데일리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다 점들인데 이게 막 선으로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여기 지금 까맣게 좀 굵은 선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리졸베이션 넘버가 이 점 하나마다 전부 다 리졸베이션 넘버가 있는데 이게 중첩되다 보니까 그냥 글자가 막 중첩이 되다 보니까 굵게 나와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겠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월별 매출선 그래프, 월별 매출선이에요. 자, 월별 매출선을 그려보기 위해서 다시 디플라이 R 가지고 데이터를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탈 언더바 어마운트를 이제 똑같은 이름을 썼는데요. 자,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오더 언더바 인포 언더바 R에다가 파이프라인 연산자. 자, 그 다음에 뮤테이트. 자, 새로운 칼럼을 추가하는 거죠. 자, 뭘 했냐면 만스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 안에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서브스트링. 자, 요렇게 했네요. 기존의 리졸베이션 언더바 넘버가 뭐 20, 21, 01, 01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월별 데이터니까 여기서 요까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디지트까지가 필요한 거네요. 자, 그래서 1에서 6까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거 전에 한번 사용해 본 적 있어요. 함수 공부할 때. 자, 그래서 뮤테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뭐 202101이라고 찍히는 이런 칼럼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날짜가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파이프 연산자하고 거기다가 그룹 바이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만스를 그룹 바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달끼리 이제 딱 모이겠죠. 파이프 연산자 서머라이즈 하는데 그 같은 만스라는 정보를 같은 만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행들을 자 이제 어마운트 만슬리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세일즈 값을 0을 3개를 다 빼고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다시 토탈 언더바 어마운트라고 불렀어요. 자, 이걸 보자고 하면은 데이터셋이 이제 오른쪽처럼 만들어지겠죠. 자,
뮤테이트 만스라는 칼럼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다시 그룹 바이로 했으니까 그룹 바이로 만스가 이제 똑같은 건 없이 다 하나씩 다 다른 만스가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amount 언더바 monthly 했으니까 요 지금 서머라이즈 한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까지 7개의 행이 만들어졌네요. 총 7개월 동안의 데이터셋이었나 봅니다. 자, 그걸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자, ggplot. 자, 틀을 만듭니다. 이 데이터셋을 fed에다가 x는 months 넣고 y는 amount 언더바 monthly 넣고 아까처럼 또 그룹 바이는 1 하고요. 더하기 geometric 언더바 line 하니까 자, 요렇게 그러니까 7개의 점이 원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 거를 이게 그냥 선으로 연결시킨 거죠. 지엄 언더바 라인이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이제 월별 매출 선 그래프가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수록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꾸며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보셨던 그림이 자, 여기서 아까 그 월별 매출액 그 선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점을 찍고 싶어요. 점을 딱딱 그냥 이 R로 ggplot2로 그릴 때 점을 찍고 싶다. 그럼 점은 어떻게 찍느냐? 나머지 다 똑같고요. 요거하고 요까지는 똑같죠. 거기다 더하기 지엄 언더바 포인트 하니까 점을 찍어줬다. 자, 이해되죠?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자, 이번에는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먼저 그림부터 자,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지금 다 똑같은데 gg플ot에 쭉 이건 다 똑같습니다. 왼쪽하고. 자, 근데 새로운 FL이게 새로운 옵션이 하나 들어갔네요. 레벨을 amount 언더바 monthly라는 것으로 넣어라. 레이블을. 그래서 레이블을 표현한 열을 지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숫자를 적고 싶은 거예요. 이 숫자를 적고 싶으니까 이 숫자가 지금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지정해 줬죠. 자, 이 레이블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정되면은 숫자를 직접 적어주는구나. 그 숫자는 amount 언더바 monthly의 값을 적어라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엄 라인을 아까는 그냥 지엄 라인만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버렸는데 이번에는 컬러도 지정할 수 있고 사이즈도 지정할 수 하면은 이게 선의 어떤 선이 빨간색이 됐죠. 그 다음 선의 두께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 지엄 포인트에다가도 컬러를 넣고 darked라고 넣었는데 좀 진하게 넣으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사이즈는 3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달라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이런 것도 처음 보죠. 자, 지엄 텍스트인데 지엄 언더바 텍스트인데 여기 v just가 있고 h just가 있는데 v는 이게 vertical의 약자를 앞자를 따왔겠죠. h는 horizontal의 앞자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5가 돼 있고 0.5가 돼 있는데 이 1.5를 여러분이 2.5도 한번 보고 3.5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에서 2.5, 3.5 하면은 이 숫자가 약간씩 밑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위로 올리고 싶으면 어떨 것 같아요? 위로 올리고 싶으면 마이너스 붙이면 위로 올라가겠죠. 0을 하면은 아마 이 점의 높이하고 똑같이 이게 글씨가 적혀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예상이 맞는지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H는 이제 호리젠탈이니까 좌우로 변하는 건데요. 이 0.5가 현재 이 상태예요. 이걸 여러분이 뭐 1.0도 넣어보고 1.5도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1.0 넣으면요, 얘가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1.5 집어넣으면 또 옆으로 이런 식으로 즉 이 텍스트 즉 이 레이블을 찍는 곳의 위치를 이렇게 조금 조정할 수 있다. 왜 조정하냐면 아무것도 조정 안 하면 이 점하고 이 레이블하고 겹쳐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한다. 자, 이게 미세 조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지옴 텍스트라는 게 있다라는 걸 지금 다 더하기 해서 계속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컬러나 필 옵션의 색상을 이제 정할 때 요 컬러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레드 하는 거 우리가 봤지만 뭐 화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 다 알 수 없는데 나중에 구글 검색창에다가 R 컬러 차트라는 걸 치면은 컬러풀하게 이 색깔을 무슨 이름으로 부른다. 지금 저 글씨체가 좀 알아보기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든데요.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 색깔마다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상자 그림입니다. 상자 그림이 영어로는 이제 박스 플랫이었죠. 우리 이제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통계학 공부할 때는 아주 중요한 이 그림이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많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포 확인 할 때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제가 앞선 수업할 때 이 박스 플랫을 그림을 설명하면서 제가 퀀타일, 이제 퍼센타일, 자, 이런 통계학의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학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통계학에 배울 때 이 박스 플랫이 사용된다. 자, 요 정도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코드를 이렇게 짰네요. 자, 이제 박스 플랫을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네요. 그래서 뭔가를 deploy r로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박스 플랫 언더바 그래프. 박스 플랫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구나. inner join 시켰고요. 제가 또 이게 보기 편하시라고 그냥 엔터를 때려가지고 줄바꿈을 했는데 inner joi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되니까 엔터 쉼표 다음에다가 엔터 때리면 딱 줄 맞춰서 여기서 딱 by라는 것이 여기 나오겠죠. 자, 뭐가 들어갔나 보니까 order 언더바 info 언더바 r하고 아이템 r을 합치겠다는 거예요. 이 양쪽 다 아이템 언더바 id라고 하는 칼럼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키 칼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았으면 이제 칼럼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ggplot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셋이 여기 있고요. 자, 요것도 이제 ggplot의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저기서부터 요까지네요. 그래서 요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aesthetic은 x는 product name, y는 sales 나누기 1000. 오케이. 그러니까 가로축은 프로덕트 네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세로축은 세일즈를 0을 3개를 떼고 나타내 봐라. 자, 일단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같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축이 뭐라고? 프로덕트 네임이 주스냐 파스타냐 피자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가로축이 나타날 거고, 세로축은 세일즈 나누기 1000을 이제 계산할 겁니다. 이 높이는 세일즈 나누기 1000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리고 더하기 레이를 추가합니다. 지엄 언더바 박스 플랫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게 그려진다. 자, 이때도 width를 0.8 좌우 폭을 말하는 거겠죠. 아웃라이어 닷 사이즈를 아웃라이어 동그라미 쳐지는 거. 자, 요런 것을 어떻게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아웃라이어의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레드 컬러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좋습니다. 더하기 박스 플랫은 끝났는데 여기다가 조금 미세 조정해 보죠. 랩스에다가 이거 이미 사용해 봤지 않습니까? 타이틀은 메뉴 아이템 상자 그림 하니까 메뉴 아이템 상자 그림 나타난 거고요. X축의 이름은 메뉴, 그러니까 메뉴라고 나타났고, Y축의 이름은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게 박스 플랫이 그려졌다. 그래서 메뉴 아이템마다 매출액이 어떻게 크고 작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 매출액의 그 크고 작고의 어떤 흩어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지금 스테이크가 좀 이렇게 매출액도 이거 이제 요 가운데 선이 이제 미디안 중앙값인데요. 이게 좀 높고 폭도 좀 넓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박스 플랫을. 자, 이제 거의 뭐 다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자,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이 ggplot2가 좀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한번 보고 외우려고 들지 마라. 다 무용지물이다. 필요할 때 참고해서 그릴 줄 알면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잘 사용하는 방법 이제 다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deploy R 같은 걸로 데이터를 준비했죠.
그 다음에 그래프 이제 그리고 그거 보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다음과 같이 했다는 거지. 첫 번째 레이어에서 gg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틀을 그렸고요. 두 번째 뭐 geom 언더바 바, geom 언더바 히스토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기호를 계속 붙여 나가면서 레이어를 세부 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세 개의 동영상 클립을 통해서 파이 차트,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선 그래프, 뭐 산점도, 뭐 박스 플랫 뭐 이런 것들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이제 어떤 목적에서 그리느냐, 자 이걸 생각해 보면 가로축은 원, 막대, 꺾은 점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자, 이 구성을 비교하고자 할 때는 파이 차트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 바 차트도 대충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구성을 비교할 때. 그 다음에 추이를 나타낼 때는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뭐 어떤 항목이 높고 낮고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막대 그래프, 바 차트는 좌우의 크기가 크고 작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 추이란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이 바의 위치가 얘는 이쪽에 오고 얘가 오른쪽에 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좀 높아지고 있구나, 뭐 낮아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알아보고 싶을 때 그린다. 자, 그 다음에 이 분포를 나타낼 때, 자, 통계학에서 주로 이제 이 영어로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용어를 통계학에서 쓸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 크기가 뭐 크다, 작다의 개념이 있을 때 히스토그램을 자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자 그림 이게 뭐 이렇게 납작하냐 아니면 이렇게 길쭉하게 뭐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값의 흩어짐의 정도가 오른쪽 그림이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점도는 이게 막 모여 있느냐, 뭐 흩어져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분포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 산점도의 가장 주된 사용 목적은 연관관계, 즉 x축과 y축이 있을 때 x축이 증가할 때 y축이 증가하느냐. 만약에 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구름을 만들고 있다.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연관관계, 두 변수 x와 y 간의 연관관계를 알고 싶을 때 산점도를 그립니다. 스캐터 플롯을 그린다. 자, 그렇게만 일단 그림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통계학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의 중요한 정보,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배웠는데 그냥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4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어느 특정한 아이템에 따라서 여기 지금 뭐 새롭게 만들었네요. Reservation Months하고 Average Sales라는 이런 칼럼을 만들었는데 일단 이 뜻이 어떤 건지 위에 코드를 한번 보면 알겠죠. 자, My First Cook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뭘 집어넣냐? 디플라이 R로 하는데, 자,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에다가 파이프라인 연산자 뮤테이트를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었네요. Reservation underbar months를 지금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substring, 그 다음에 reservation number, 그 다음에 1에서 6번째짜리 숫자까지, 그러니까 연과 월에 대한 정보를 뜯어내 가지고 reserve months라고 하겠다. 리저베이션 한 그 월 정보를 지금 기록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리저베이션을 일어난 월의 정보, 그것을 뮤테이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프 연산자에다가 그룹 바이 아이템 아이디로 모으고 그 다음에 리저베이션 만수로 모아라. 그랬더니 아이템 아이디로 일단 모았는데 지금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많이 있는데 왜 많이 있냐면 리저베이션 만수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 같은 아이템 아이디라도 리저베이션 만수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그 그룹 바이를 해라 했더니 원래는 사실은 요런 특정 2019년 6월 달도 행은 원래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두 개로 그룹 바이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거와 첫 번째 것끼리 기준으로 모으고 두 번째 칼럼을 기준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쌍은 이제 유니크한 것이 되겠죠. 요 쌍은 또 유니크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었다. 요건 다 이제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겠죠. 다 다르게 돼 있다.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하는데 새로 만들었네요. average 언더바 sales,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월 세일즈의 평균을. 그래서 세일즈 칼럼을 mean 평균을 구해가지고 average sales에 넣어라. 그래서 average sales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과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 이 메뉴가 2019년 6월 달에 평균적으로 요만큼 팔렸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 월에 리저베이션 주문이 일어나고 막 이 리저베이션 된 게 많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한 48,000원 정도씩 이 아이템은 팔려 나간다. 이 달에. 하여튼 그런 정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파이프 연산자, 자, arrange, 아이템 아이디하고 리저베이션 만스, 자, 요거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고 시키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자, 오른쪽 밑에 보시는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 이 보시면은 월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 그래프가 여러 개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선 그래프 하나만 그렸는데 이거는 선 그래프가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아이템 아이디에 따른 구분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메뉴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요 메뉴는 착착 작게 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고 뭐 이런 패턴을 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자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GG 플러스로 틀을 만드는데 요까지 틀이네요. 자, 그래서 my first cook 데이터를 이용해서 aesthetic에 x축 정해주고 reserve months 지금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y축은 average underbar sales 우리가 새롭게 만들었던 칼럼 하고 지금 여러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면 그룹은 아이템 언더바 id라고 넣었네요. 그룹은 아이템 언더바 id. 자, 그러니까 아이템의 id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는구나.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선 그래프의 기준 그룹은 아이템 아이디다. 그래서 아이템 아이디별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왼쪽 데이터를 보면 뭐 이런 거는 이렇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서 요까지 정보가 모여서 지금 뭐 이런 선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요 밑에 이제 M002를 이용해서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선 그래프가 그렸던 거죠. 그래서 그룹 정보가 요 M001을 하나의 그래프, M002를 하나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여기 그룹은 아이템 언더바 id라는 걸로 시켰구나,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칼라를 구분, 지금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선 그래프가. 자, 칼라의 구분은 또 아이템 id에 따라서 칼라가 다르죠. 자, 이 두 정보를 지금 aesthetic 그 옵션에다가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 자, 더하기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죠. 지엄 언더바 라인 사이즈 1로 해서 선 그래프 그리고 지엄 언더바 포인트 하면은 점을 찍었던 거죠. 이렇게 점을 찍었던 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컬러는 뭐 다크 오렌지로 점을 찍었네요. 점의 색깔이 다크 오렌지네요. 사이즈 얼마. 그다음에 여기 컬러 언더바 스케일 언더바 칼라 언더바 브루어라는 걸 사용하고 팔레트는 페어드라고 하는 칼라 그 팔레트 색상 정보를 사용했네. 여기 보니까 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스케일 필 브루어가 아니라 스케일 컬러 브루어를 사용한다라고 지금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가 없다. 재차 반복하지만 예를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랩스에다가 타이틀 정해주고 X축 이름 정해주고 Y축 이름 정해주니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메뉴에 따라서 월별 매출액의 추이가 어떤지를 조금 이렇게 선 그래프로 한꺼번에 비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그래서 지지플랫을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쉽게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지플랫2 다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틀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세부 조정하는 것까지 다 봤는데 우리 지금 교재에 요게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뭐 강남 하나만 보고 싶을 때는 뭐 이게 브레이크는 강남 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요걸 좀 여러 개 쓰는 걸 했는데 하나짜리로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GG플랫2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동영상 3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R로 어떻게 쉽게 그리는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동영상 하나 남은 것은 그동안 이제 사실 다 배웠어요. 필요한 내용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그냥 어느 어떤 스토리텔링 하듯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뭐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걸 다 종합해서 제가 컴프렌시브 케이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동영상 강의를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 동영상 강의가 곧 이제 또 같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